예, 안녕하세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국제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이 국제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학폭위는 열리는지, 학폭위를 열리게 할 수 있는지, 뭐 이렇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 앞서 학교 폭력의 개념을 좀 보게 되면 학교 폭력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행, 명예훼손, 모욕, 공갈, 강요, 강제적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 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피해 학생에게 신체, 정신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제가 학교 폭력의 개념을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이 학교 폭력의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아셔야지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학교 폭력의 개념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제 오늘의 주제인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하였다면 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는 학교를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초등학교, 중학교, 그 다음에 고등학교, 특수학교, 각종 학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각종 학교에 외국인 학교는 들어가는데 국제학교는 이 위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된 학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 우선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우선 학교 자체적으로 이루어지는 징계위원회를 열어줄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한편, 징계위원회가 개최되면 가해 학생이 엄중한 징계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견서와 함께 주변 학생들의 진술, 그 다음에 CCTV 영상, 그 다음에 상해 진단서 등을 제출해야 됩니다. 또한 학교폭력 두 번째로는 범죄에 해당하는 학교 폭력을 당한 경우에는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수사기관에 가해 학생에 대해서 진정 내지 고소를 진행해 엄중한 보호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대응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주변 학생들의 진술, 그 다음에 이제 상해 진단서, 정신과 진단서 등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진정서 내지 고소장을 작성해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되고, 수사기관에 출석해가지고 피해 상황에 대해서 진술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엄벌 탄원서 등 이런 자료들을 또 제출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해 학생에 대해서 학교에서 징계 조치가 내려지거나 1번 사항이겠죠. 그 다음에 가정법원의 보호처분이 내려지면 2번 사항이겠죠. 그럼 피해 학생과 학부모는 이를 바탕으로 민법 750조 등 청구 원인으로 하여 가해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응하시면 되고, 그래서 뭐 계속해서 좀 말씀드리면, 국제학교에서 학교 폭력이 발생한 경우 어떻게 대응할지 몰라 우왕좌왕하다가 시기를 놓쳐 가해 학생으로부터 아무런 사과도 받지 못한 채 사건이 마무리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한테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경우 저한테 오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대응을 해가지고 결국 사과를 받거나 아니면 이제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거나 뭐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피해 학생이 오히려 학교를 피해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국제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발생한 경우에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리지 못한다고 그냥 거기서 그만둘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거 세 가지를 준비를 해서 하나하나 대응을 할 필요가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변호사님 도움을 받아가지고 좀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히나 이제 학교폭력 관련해 가지고는 좀 변호사님 도움 받을 때 확인하라는 것 두 가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선 첫 번째, 대한변협에서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를 인정하고 있는지. 이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라고 이렇게 광고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전국에 저를 포함해서 10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 꼭 확인하시고 정말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이신지 확인 꼭 하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로는 현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그 두 가지 요건 충족하는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아서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아무래도 좀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제가 다시 한번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초중등 교육법에 규정되는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아까 위에서 언급드린 이 세 가지 경우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대응을 할 때는 이제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하나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은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